자, 이제 건설계약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억 원의 사무실용 빌딩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다. 자, 공사계약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단기에 발생한 계약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전기 걸 보시면은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원가가 250억이 나와 있어요. 자, 진행률이 누적 진행률이라고 나와 있죠. 누적 진행률이 여기는 이제 공사 초기입니다. 공사 초기에 자, 누적 진행률이 40%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의 계약 원가는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발생된 계약 원가는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100억 원. 자, 그런데 단기에는 총 계약 원가가 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원가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누적 원가는 60%죠. 자, 36은 180억 원이 누적 원가가 되는 겁니다. 누적 원가. 그러면 누적 원가라는 것은 전기 때부터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적 원가 180억에서 전기에 발생된 원가를 100억 원을 빼주시면은 얘가 단기에 발생된 원가가 되는 겁니다. 80억 이렇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자, 전기의 원가는 전기 때는 공사 초기니까는 누적 진행률이라 하더라도 그냥 곱해 주시면은 발생 원가가 되는 거고요. 단기에 와서는 60%는 전기의 40%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300억 원의 60%에서 누적 원가는 180억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의 원가를 계산을 해 주시려면은 전기의 원가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2번. 자, 다음 중 건설계약과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계약의 원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최종 완료일까지 발생된 직접 원가만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원가 회계에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듯이 건설회사에서는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자, 제조업체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고요. 건설회사에서는 공사원가 명세서라는 말 쓰는데 여기에는 원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원재료비 똑같이 두 번째 노무비가 들어가죠. 세 번째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서 얘가 바로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공사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원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비, 노무비도 직접비인데 제조 간접비는 뭡니까? 간접비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사 원가에는 즉 계약 원가에는 직접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계약 수익을 공사 수익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우리 IFRS에서는 계약 수익, 일반 교팩의 기준에서는 공사 수익인 거예요. 수령하였거나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자, 공사 원가의 변경은 발주자가 공사 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 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 수익에 포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발주자가 뭐죠? 부탁한 사람, 공사를 의뢰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발주자라는 말 쓰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된 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도 계약 수익에 포함합니다. 자, 예상되는 하자보수 원가를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1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준다. 이런 원가를 하자보수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하자보수비로 인식해 줘야 되는 거고요.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그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건설공사 계약 금액을 3천만 원에 수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사 기간 동안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상 발생 원가, 계약 대금 및 청구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자, 공사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을 때 당기에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미청구 공사, 아직 청구를 적게 했을 때 미청구 공사라고 하고요. 자산입니다. 미청구 공사는 자산. 청구를 너무 많이 하면 초과 청구 공사란 말 써요. 부채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에
여러분들 단기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총 예정 원가는 총 계약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진행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행률은 20%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계약 수익에서 계약 원가를 빼주시면은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계약 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공사 수익이라고도 하고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일반 격폐기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IFRS에서는 계약 수익, 계약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일단은 공사 원가가 400만 원 들어가죠. 네. 공사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약 금액이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3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3천만 원 곱하기 진행률이 20%니까 계약 수익은 600만 원이 돼서 계약 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시험 문제가 계약 이익을 물을 때도 있어요. 계약 이익을 물을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 수익이 600만 원인데 청구 금액은 얼마를 청구를 했느냐면 550만 원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는 550만 원만 청구했으니까 50만 원만큼 덜 청구한 거죠. 미청구공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청구공사 50만 원은 자산 계정에 속하는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건설공사 계약을 3천만 원에 수주하였다. 자, 진행률을 산정해서 수익을 인식했을 때 단기에 똑같이 미청구공사 초과 청구공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적 원가는 400만 원, 그 다음에 총 계약 원가는 2천만 원. 똑같이 진행률이 20% 나왔고요. 전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계약 수익은 600만 원입니다. 똑같이 3천만 원에 수주를 했으니까 계약 원가 400만 원 나왔으니까는 계약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0. 근데 얼마 청구했습니까? 550만 원만 청구했으니까 역시 미청구공사는 50만 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5번. 자,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계약액이 1억 2천만 원.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자, 자료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누적 발생 원가는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총 예정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정 원가는 1억 원. 그러면 진행률은 20%가 나오니까 자, 곱하기 20% 했더니 계약 수익은 2,4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공사대금 청구 계약 원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이고요. 계약 원가는 2천만 원. 그러면 계약 이익은 400만 원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물으면 계약 이익을 물은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공사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2,400만 원만큼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청구를 얼마 했느냐면 청구는 3,500을 했어요. 너무 많이 청구했죠? 2,400만 원만 했는데 청구를 3,500 했으니까 초과 청구공사가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초과 청구공사만큼은 부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건설계약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종업원 급여 문제입니다. 종업원 급여 문제. 1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확정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우리가 이제 확정급여 제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확정급여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확정급여 부채는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 부채가 들어갈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들어가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바로 뭐냐면은 확정급여 채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확정급여 채무입니다. 확정급여 채무 밑에 마이너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들어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서 사회 적립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확정급여 현재 가치는 80만 원이고요.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 원이니까 80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70만 원이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7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종업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게 80만 원인데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것은 10만 원만 가입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종업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이 80만 원인데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가입된 금액은 10만 원만 가입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 자,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근무원가는 뭐죠? 단기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퇴직금이 발생을 하죠. 그걸 단기근무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 채무의 증가액을 말한다. 자, 80만 원이 있었는데 또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1년 근무한 만큼 단기 근무 원가만큼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겠죠. 이게 전년도라고 하면 전년도 말이라고 하면 단기에 근무함으로 해서 단기 근무 원가만큼 퇴직금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근무 원가라는 것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합니다. 확정급여 제도에서 사회적립자산을 출연하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출연하는데 이때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우리 퇴직연금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이 그 퇴직연금을 운용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운용손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1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1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이때 분계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1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8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납부했을 때 분계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10만 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얘는 분계가 어떻게 되죠? 퇴직급여 8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되느냐면 8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고 얘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얼마냐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라는 말은 은행이 이 10만 원을 가지고서 운용을 했는데 운용 손실이 생겼어요. 운용 손실이 만약에 만 원이 생겼다. 은행이 운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운용 손실이 만 원이 생기면 이 운용 손실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느냐면 회사에 있는 겁니다. 회사에 운용 손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익이 생겨도 회사가 갖는 거고요. 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고 만 원이 생기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 원만큼이 줄어들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측정 요소라는 말을 써요. 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은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서 9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9만 원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측정 요소는 뭘로 다 처리를 해주느냐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80에서 10만 원을 빼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7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는 70이 안 나오고 69만 원만 나오겠죠? 아니죠. 80만 원이에요. 그렇죠? 8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만 빼주는 거죠. 9만 원. 그럼 69만 원이 아니라 얼마 나옵니까? 71만 원이 나와요. 7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측정 요소는 뭘로 다 처리해 주면 되느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10만 원 납부했는데 만 원밖에 없으니까는 만 원만큼 충당부채를 더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만 원을 더 설정을 해서 차변에는 얘도 뭘로 다 처리를 해주면 되느냐면 재측정 요소로다가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에 속하느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10만 원 납부를 했어요. 은행이 운용을 했는데 운용 손실이 만 원이 생기면 회사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 원만큼 까지니까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 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이런 걸 재측정 손실 또는 재측정 요소라는 말을 쓰는데 기타 포괄손익으로다가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연금이 줄어든 만큼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0원이 늘어나고 차변에 역시 재측정 요소로 분개를 해주는데 이것 또한 기타 포괄손익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은 분개를 거꾸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3번 맞아요. 4번. 자,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는 확정급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기여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정기여.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종업원의 급여,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기여금 운용 결과에 따라서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용 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을 하면 기업이 또 추가로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DB형, 우리가 확정급여제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2차장,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확정급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기여제도입니다. 서로 반대가 됐죠? 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 가정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전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안 돼요. 임금도 상승하죠. 물가도 상승하죠. 할인율도 틀려지죠. 퇴직률도 틀려지죠. 때문에 매년 적용하는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 적립 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이거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맞습니다. 정사원이 맞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재측정 요소는 둘 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된다. 4번. 자,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주식회사 태우의 단기말 결산 자료이다. 보고기간 종료 현재 확정급여 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70만 원. 7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은 8만 원 나와 있으니까는 62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장부 금액은 2번 62만 원이 답이 되죠. 자, 종업원 급여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